안녕하세요. 3편으로 끝낼라 했는데 4편까지 갔네요. 음, 어차피 한번 볼 필요가 있으니까 보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렇게 길게 하면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결국은 해자가 있는 건가, 없는 건가 보고, 해자가 없으면 없는 게임은 어떤 거고, 해자가 있는 게임은 어떤 거고, 또 해자가 있는 게 중에서 좁은 해봐, 해자, 넓은 해자인가 보고, 그 추세가 긍정적인가 부정적인 거니까 아니면 정체주의인가 이걸 보자는 거죠. 그게 끝이에요. 단지 좀 더 깊게 들어가는 내용이 있을 뿐이에요. 마저 할게요. 끝내도록 할게요. 해자 추세 시 해자 추세 분석 시 5대 고려사항. 넓은 해자, 긍정 해자, 추세는 동시에 받는 것도. 그쵸. 넓은 해자, 긍정 해자 동시에 받는 것도. 해자 없음 부정 추세. 그러니까 각지 9가지 경우가 날거든요. 제가 처음에 말한 것처럼 그 이야기 하는 거고요. 쭉 읽어보시면 다 납득이 가는 거예요. 그 넓은 해자가 가는 기업이 이미 큰 경쟁력을 가진 경쟁 우위를 가진 기업이다. 이런 기업을 사야 되겠죠. 그 말씀 드린 거고요. 그다음 해자 등급과 추세 등급 별개다. 그래서 해자는 해자 있냐 없냐. 그 그리고 해자도 좁은 해자, 넓은 해자 세 가지. 그 추세도 긍정적, 부정적, 정체적. 곱하기 3이니까 9가지가 나옵니다. 해자 등급 추세 독립적 평가하고 쭉 읽어보면 금방 납득이 될 거예요. 등급이 해자 등급 변해도 해자 추세 등급은 별도로 매겨요. 좋은 넓은 해자라도 등급은 안 줄 수 있죠. 부정적으로. 그렇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부정적 해자 추세 등을 가진 좁은 해자 등급이 기업이 있다고 할 때 이것은 해자 등급 해자 없음을 낮춰도 해자 그렇죠. 해자가 있었는데 해자가 없어져요. 그렇지만 해자 추세는 다 별개 문제니까. 그래서 해자 등급을 넓은 해자, 좁은 해자, 해자 없음을 두려고 각 해자 등급에서 별도로 추세 등급. 그래서 이제 이게 9가지가 생기는 거거든요. 처음에 첫 시간에 말한 것처럼. 이거 한번 쭉 여러분 납득하면 돼요. 납득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기 보면 해자 없음, 좁은 해자, 넓은 해자 보시고 긍정적 해자 추세가 있을 수 있고 해자 없음에서 부정적 나쁜 거, 그 다음에 정체적인 거 있을 각 해자 여기 세 가지, 여기 세 가지, 여기 세 가지. 그래서 제가 매수하는 기업이 어떤 상황인가를 파악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 자본 수익률 높아진다 해서 해자 추세 등급 평가에 반드시 영향을 미쳐. 기본적으로 투자 자본 수익률이 높아지면 투자가 좋은 거긴 한데 반드시 그러지 않고, 왜냐면 일시적으로 투자 자본 수익률이 높아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렇죠. 투자 자본의 해자와 관계없이 많은 이유를 상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이제 제품 주기가 갑자기 다가오든지 경기가 이제 좋아지면 일시적으로 투자 자본 수익률이 좋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사업 구성 변화도 투자 자본 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거든요. 부정적 그리고 이제 심지어 부정적 해자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당분간 투자 자본 수익률이 상승할 수 있다. 이해하면 돼요. 이해하면. 그리고 넘어가시면 결국 되게 단순한 내용인데 되게 이제 막 여러 가지 사례를 든 거니까 같은 논리로 투자자면 하락이 해자 추세가 부정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그런 게 그렇죠. 결국에는 한 기업이 결국에는 해자가 강하게 될 상당한 투자를 하면 투자 자본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 그렇죠. 투자를 하게 되면 돈을 못 벌잖아요. 근데 그 투자가 의미 있는 투자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투하자본 수익이 낮았다 해서 해자가 뭐 아닌 게 기고 뭐 그거 무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별 종목마다 어떤 확률을 파악을 해야 돼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상장 추세가 상장 관련된 건 아니다. 반드시 일반적으로 관련됐지만 그렇죠. 수입이나 매출의 상당한 증가가 나 감소가 그 기업이 긍정적 부정세가 나타나면 꼭 그런 건 아니죠. 실제로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영업률이 더 중요한 게 비영업률은 일시적이고 그런 거 많거든요. 한 번 딱 있고 없어. 그래서 영업률은 낮더라도 순이익이 높다 해서 무조건 좋아할 게 아니거든요. 일시적인 거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기업의 경쟁력 현황을 적절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수입 증가보다는 시간에 따라서 기업의 해자 원천들이 그렇죠. 수익 증가한 것도 나쁜 건 아닌데 해자가 긍정적으로 변한 건지 없는 해자가 생긴 건지 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해자 변천 원천들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 걸 보는 게 중요하지 단순히 수입만 증가했다 이거 보면 단발성이 크거든요. 그런 얘기 한 거고요. 이해하면 되고요. 그다음 이제 이거 쭉 읽어보신다고 여기 보면 무형자산은 연구개발 그렇죠. 계량이 힘든 자산 포함하거든요. 그다음 전환 비용은 기술 분야는 전환 비용이 힘을 많이 받는 그런 그렇죠. 소프트웨어 바꾸는 게 쉽지 않죠. 그러나 이게 소프트웨어 기업 같은 경우는 더 좋은 소프트웨어가 나오면 해자가 파괴됐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트워크가 같은 경우는 강력한 해자인데 저희가 이용자 기반이 확대될 때 서비스도 증가되고 시장 규모도 커진다. 그래서 이제 그 가치도 커진다. 그 이야기 한 거고요. 효율적 규모는 그렇죠.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보면 해자 추세 분석을 위한 체크리스트인 게 해자가 있든 없든 이게 어떻게 됐냐. 어? 해자가 없는 것도 부정적 추세로 이렇게 회사 상황이 변할 수 있으니까 보시면 그 이제 체크리스트인데 첫째는 해자가 어떤 해자 원천인가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양적인 추세 세 번째는 해자 원천별 이제 질적인 추세가 다 다르니까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적인 거니까 수치로 보여야 되겠죠. 그래서 시장 점유율 상승인가 하락 중인가 보고 이거 딱 한 장 놓고 어쩌면 뭐 매수해요. 매수하기 전에 이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딱 뭘 한번 볼까? 근데 너무 복잡한 게 와닿지 않으면 생략하세요. 그래도 돼요. 와닿지 않은 걸 어떻게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되겠어요. 근데 이런 거 진짜 가격 추세가 보는 것은 당연히 의미 있는 거니까 보고 투자자의 수익률이 어떤 건가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전체 산업에서 이게 헤드오피스 차지하는 커지고 있는 거 그쵸. 커지고 있는 게 당연히 유리하겠죠. 기업의 가격 추세 중요하겠죠. 상식적이에요. 상식적. 그렇지만 이게 이 리스트가 없으면 생각 자체 못하니까 뭐든 리스트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 이거 딱 놔두셔가지고 종목 사기 전에 한번 보세요. 해자 있는 것 같은데 해자 추세가 어떤 건가 뭐 단계별로 해서 딱 한번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거예요. 매수하실 때. 그렇죠. 중요한 포인트를 읽으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비용은 가격선이 강화되고 있는 건가. 이게 이제 봤던 내용이긴 해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전에 봤던 내용이에요. 다 대부분 다 지금. 결국 앞에 내용이 이걸 보기 위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걸 보기 위해서 앞에 많은 내용을 본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다 본 내용이에요. 앞에서 그쵸? 그다음 전환 비용은 그쵸. 계약 기간이 그쵸. 이것도 보면 좋겠고. 네트워크가 가장 중요하다겠죠. 각각 이용자가 해당 네트워크나 시장과 어느 정도 연계되는 게 좋죠. 연계 정도가 증가되는 게 좋겠죠, 당연히. 파이가 커지니까요. 거기에 다른 네트워크에 들어가서 유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없애야죠. 그리고 해당 시장의 단일 승자가 독점. 카카오톡이 그러잖아요, 지금. 그렇죠. 근데 딱 직관적으로 저희가 소비자가 될 수는 없으면 이게 바로 확 와닿거든요. 그러니까 이 리스트가 중요하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이 리스트를 위해서 앞의 내용을 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이것만 보시면 앞 내용이 없이 이것만 보시면 이게 앞뒤가 무슨 내용인지 다 맥락이 이해가 안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리스트를 가지고 매수하기 전에 한번 검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당연히. 이건 이제 침식되는 해자는 한 장짜리에서 본 거거든요. 침식되면 해자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판단해야죠. 제가 보유한 종목이 침식되고 있어요. 해자가. 근데 계속 홀려한다는 게 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공격된 해자 중에서 기술기업, 기술 판매하는 회사가 경제에서 뒤처질 위험이 있다. 한번 말씀드렸고요. 특히 파괴적 기술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그 보면 기술 변화도 자신들의 경제적 능력이 영구적으로 손상되기 전까지는 강력한 경쟁 우위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거. 왜냐면 보면 이런 거면 코닥, 신문, 뭐 장거리전 이런 거 같은 경우 엄청난 기업인 줄 알았더니 지금 뭐 사라진 기업들도 있고 막 신문도 지금 돈을 못 벌잖아요. 장거리 전화도 없어진 사업이고. 여기 보면 조심할 게 있는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새로운 기술 변화에 의해 힘을 얻은 기업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자신이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지만 파괴적 기술을 판매하는 회사보다 그 기술에 의해 힘을 얻는 회사의 사업의 회사를 더욱 크게 손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기술업종은 솔직히 해자가 파괴될 확률이 되게 높아요. 해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이야기 한 거고요. 지금 해자가 침식되는 게 어떤 경우냐 그 이야기인데 사업 구조 변화도 기업의 경쟁력을 영구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다. 월마트도 마찬가지죠. 조그만 소비자 업체들이 다 없어졌잖아요. 지금도 구멍가게가 없었죠. 지금 편의점만 있지 구멍가게가 아예 없어졌잖아요. 저희 나라도.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또 해자를 침식시키는 상징 중에 또 이 돈 남아돈 가지고 이렇게 좀 해자가 없는 영역에 침투하는 경우가 있어요. 에코 마케팅이 최근에 그런 것 같기도 하는데 에코 마케팅 그 사업은 되게 수익성 높은 사업인데 이게 이럴 경우 이제 침식 당할 수 있는 성장이니까 매출이 증가한다고 꼭 좋은 건 아니죠. 영업이 확 낮아지든지 그럴 경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쭉 읽어보시고 이거 보면 첫 1편에서 말했던 내용인데
가격을 정기적으로 올렸던 기업이 있는데 어느 순간에 못 올려요. 그 문제가 있는 거죠. 까지 했고요. 단계 해지 찾기 위한 단계는 과거 이건 앞에 했던 내용이에요. 파악하고 해제가 있나 없나 보고 해가 없는 것. 결국 경쟁력은 숫자로 나타내야 된다. 그 이야기 하는 거고요. 과거에 낮은 자본 수익률을 달성한 기업이 앞으로 더 나은 성과를 달성할 가능성은 있지만 그와 같은 낙관적 전망을 하려면 기본적인 사업의 경제성에 크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이 갑자기 크게 변한다. 응? 쉽지 않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 버는 기업 중에 고르는 게 마음 편해요. 물론 그런 기업조차도 이제 싸게 매수를 해야 되겠죠. 이제 앞에 내용을 아신 분들은 그게 금방 무슨 말인지 금방 아실 텐데, 그렇죠. 이게 자본 수익률이 높은 기업도 계속 수익이 계속 이어지지 않고 지속성이 없으면 해자가 없을 확률이 높다는 그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 경쟁력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된가 파악.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이 판단 있잖아요. 이게 주관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너무 세밀하게 분석을 권장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단지 자기들은 이제 모닝스타에서 세 가지 나눈다. 넓은 해자, 좁은 해자, 해자 없음. 그래도 도움이 된다. 그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거예요. 자본 수익률이 높다. 예, 그러면 거기다 경쟁 우위가 있냐 하나 이상 여기 이 말한 경쟁 우위가 그러면 예스 그러면 해자가 있는 건데 얼마나 강력한가 이거 오래될 수 있는 건가 봐가지고 짧으면 좁은 해자 길면 넓은 해자 그 자본 수익 다시 한 적이 없다 그러면 미래도 과거와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가 없어 그러면 해자 없음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경쟁 우위가 여기 중에 다수 중에 하나도 없다 그러면 해자 없음이에요. 이것도 두 개에서 자본 수익률이 높고 경쟁 우위를 하나 이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해자가 있는 거예요. 해자도 물론 짧든지 그러면 좁은 해자, 길면 넓은 해자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도표 그림으로 그렸네요. 너무 길게 했는데요. 제가 조만간 이 4개짜리로 했는데 이걸 하나짜리로 다시 할게요. 이거 이제 따라오신 분들은 30분에 이걸 후다닥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너무 좀 장시간 동안 많이 수고하셨어요. 그지만 나중에 수익률로 아마 보답 받으실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